있으니 없어? 네. 뭐가 어려우니? 29번. 오케이. 일단 답부터 알려줄게. 자, 답은 28번에 3번, 29번에 2번. 맞았니? 네. 오, 30번에 4번, 31번에 3번입니다. 다 맞았어? 네. 오, 잘했어. 자, 일단 그 28번의 기억을 보면 당시 만들어진 태극기 형태가 지금과 차이가 있었다는 건 변동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추모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라는 의미라서 공유성이에요. 자, 그 다음 29번. 자, A 사회에서는 B 사회에서는 그 말 자체가 공유성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자, 바둑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즉 우리나라에서는 바둑이 익숙하다. 공유성. 니은 바둑과 체스의 이와 같은 특징이 동서양 각각의 세계관과 오호. 자, 연관, 관련, 관계, 연세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바로 전체성이에요. 그런데 수능에서도 전체성과 총체성을 혼용해서 쓰니까 두 가지 표현을 다 알아두세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니은이 전체성. 기억의 문화는 세대를 거치면서 복잡하고 풍부해지는 건 축적성. 구성과 사고 행동의 동질성이 공유성. 고정돼 있지 않고 변화된다. 변동성. 그 다음에 결합된 하나의 총체이다. 전체성. 정답은 4번. 31번. 자, 홍코노미 문화 그랬는데 홍코노미 문화가 뒤에 있으면 넓은이죠. 넓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게 뭘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건 무슨 성으로 봐야 될까? 사실 딱히 속성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된 거잖아요. 굳이 따지면 전체성이에요. 굳이 따지면 전체성. 명확하게 나와있지 사실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문화생활, 문화가 앞에 있으니까 좁은 의미고요. 리을, 집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산업들, 똑같은 여기 있잖아. 관련 산업들, 관련돼 있다. 전체성.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게 평가한 모의고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대신에 총체성으로 서 있다. 괜찮다. 자, 그 다음 동영상 전송 기술, 의, 식, 주, 기술, 도구는 뭐다? 물질 문화. 제도와 관념이 비물질 문화. 따라서 여기서는 기술이니까 물질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지체라는 것은 물질 문화의 빠른 속도를 비물질이 못 따라가는 건데요. 저 문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의 네 문제는 숙제예요. 뒤에 다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갑시다. 자, 조심할 거 하나 알려줄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있어요. 이거 두 개 조심하셔야 되는데 관점은 총비상이야. 총체, 비교, 상대. 태도는 자문화, 사대, 상대. 기억해야 될 거. 관점이냐, 태도냐. 관점이냐, 태도냐. 여기서 지금 1번, 2번, 3번은 전부 뭐에 대한 문제니? 관점이니, 태도니?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딱 받자마자 네 머릿속에 아, 총비상을 물어보는구나.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총비상을 물어보는구나. 자, 1번. A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기피하는 문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 맞아. 외국에서 있잖아. 마스크 쓰면 범죄 있는 거야. 자, 또한 마스크를 파는 곳이 적어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요인과도 관련이 깊다.
자, 이 나라는 그 문화가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됐고 또 이런 관련이 있다. 그러면 총비상규가 뭘까? 이거지 당연히. 왜? 전체성이 이게 총체 전체 똑같다 그랬죠. 그치? 따라서 총체로 1번 다른 문화 문화적 마찰 초래 자문화, 자기 문화 기준으로 타문화 이것도 자문화, 공통점과 차이점 그게 비교. 그래서 비교로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비교한다.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자문화야. 이게 비교로.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 문화, 한국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게 비교. 따라서 3번 비교. 4번 다른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여긴다. 4대. 정답은 5번이지. 그치? 2번 맞아. 쌀을 많이 먹는다는 점에서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에는 줄 쳐봐. 유사성. 여기 있네. 유사성, 보편적인 거. 그치?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쌀을 물에 불려서 밥을 짓는 반면 스페인에서는 생쌀을 볶아서 익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무슨 성? 특수성. 그치? 그러면 같은 점과 다른 점, 보편성과 특성을 비교하면 그 즉시 비교론적 관점.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 스페인의 식사 문화는 시에스타라는 낮잠 문화. 끝났는데 왜? 관련. 희상한 관련 나면 뭐라고? 관련. 그렇지. 총체로. 기억가의 관점은 비교론의 관점은 자기 문화의 객관적. 방금 했는데요. 자기 문화는 객관적이 맞아요. 총체론의 관점은 유기적 연관성 맞아요. 뭐야? 답이 1번이네요. 디귿.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문화 간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있잖아. 얘네 셋 중에는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없고요. 여기서 자문화 4대가 우열이 있다. 상대주의가 우열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디귿, 탈락, 리을.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비교, 그건 바뀌었죠. 그게 비교론이니까, 그지? 정답은 1번. 3번. 가은 멕시코와 미국의 유령 관련 축제를 연구하며 멕시코에서 유령을 가족이 돌아온 것이라고 믿어 이들을 환영하지만 미국은 괴롭힌다고 믿어 유령을 피해야 될 때 서로 인식하는 차이에 주목하였다. 멕시코와 미국을 뭐하고 있죠? 비교. 을은 영국의 차문화를 연구하며 물에 석회 성분이 많아서 식초를 작업하지 않은 환경적인 경제적 요인 등이 차 문화와 어떤 관련. 자, 아까 뭐였죠? 관련은 총체. 그치? 따라서 을은 총체. 기업, 갑의 관점 문화 간의 보편성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맞네요. 을의 관점은 특정 문화 현상을 다른 문화의 관계, 관련, 총체. 맞아요.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자문화의 객관적 이해에 기여한다. 자, 자기 문화의 객관적 이해에 기여하는 건 비교. 갑의 관점은 총체, 을의 관점은 비교. 서로 바뀌었다.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29번이요. 자, 요것도 좀 설명해 드린 다음에 문제 볼게요. K-pop. 뭐였을까? 그래, 국악. 인디밴드. 민중가요. 일단 맞아. 우선 이 중에 누가 주류 문화라고 봐야 돼? 한국이니까 국악이 주류죠? 아니요. 국악을 즐기는 사람은 정렬이밖에 없죠. 따라서 얘가 주류야, 그죠? K-팝이 주류 문화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즐긴다는 뜻이 아니라 대다수가 그걸 누리면 봐 이런 거야. 내가 좋든 싫든 라디오를 틀든 유튜브를 틀면 K-팝이 나와요? 국악이 나와요? 또 국악이 나오네? K-팝 나오지? TV에도 K-팝, 걸그룹, 뭐 보이그룹 막 그지? 그럼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게 주류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지. 그지? 자, 국악 듣는 사람 적어요. 인디밴드 적어요. 민중가요 적어요. 다 하위예요. 얘도 하위, 얘도 하위, 얘도 하위예요. 그런데 민중가요는요. 보통 어떤 걸 민중가요로 하냐면 노동자들의 노래. 그 뭐 아무튼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실은 게 민중가요. 옛날 같으면 임금님에 대한 비판, 요즘 같으면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어쨌든 국가를 비판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반문화. 그럼 문제 낼게요. 하위 문화가 아닌 반문화가 존재한다. X잖아. 아니 B잖아. 하위 문화라는 건 주류가 아니면 다 하위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향유하는 게 아니면 그냥 하위야. 근데 그 하위 중에는 반문화인 하위 문화가 있고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있다고. 이해돼? 자, 그러면 크게 나눠볼게. 문화를 크게 나누면 뭐랑 뭐가 나누지니? 대다수가 공유하는 주류 문화와 특정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하위 문화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숫자가 작다고 하여간에 전체가 아니면 하위야. 예를 들게 여성 문화 전체 주류 문화일까 하위 문화일까? 그치. 남자들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이해되지? 오케이. 이때 다시 하위 문화를 둘로 나누면 국가나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는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무슨 문화가 있고 반문화인 하위 문화가 있고 저항의 개념이 전혀 없는 순수한 하위 문화가 있다 이 얘기야. 그치? 오케이. 고 이해했지? 29번 볼게. 자, 지난 시간에 배운 ABC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A는 한 사회 구성 대벌이 골명. 이게 뭐야? 이게 주류. A가 주류. 천주교는 조선시대에 비의 성격을 띄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천주교가 조선시대 하위였겠죠? 문제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냥 하위였을까? 반문화인 하위문화였을까 생각해 봐야 돼. 천주교는 조선시대, 자,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평등 사상을 갖고 있거든? 근데 조선사회는 신분제 사회잖아. 그럼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 바라본 평등한 카톨릭은 어땠겠어요? 그치. 따라서 B가 바보. C의 사례는 우리나라 지역별로 사는 사투리. 사투리를 쓰는 게 저항하는 건 아니잖아. 따라서 C는 그냥 하위문화죠. 1번. A는 하위문화, B는 반문화이다. 다 틀렸다. B가 반문화인 건 맞네. 자, 두 번째. A는 그 사회의 모든 하위문화의 총합으로 설명했다. 자, 일로 와보세요. 이거 세 개 합치면 K-팝이 돼요?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위문화를 합한다고 주류문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함정이에요. 무조건 속으면 안 됩니다. 하위문화를 합한다고 주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세 번째, B는 즉 반문화는 주류 문화와 달리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아니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봐봐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트로트가 주류 문화였어요. 그 당시에 팝 음악, 그 당시에 우리나라 팝이 없으니까 아메리칸 팝이었거든요. 팝은 하위 문화였어요. 그런데 2020년대에는 K-팝이 주류가 됐고 트로트가 하위가 됐죠. 따라서 주류다, 하위다, 반문화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입니까? 상대적인 개념입니까? 희선아, 절대적인 상대적인 절대죠? 아니 봐봐. 얘가 주류였는데 지금 트로트가 하위로 바뀌었고 하위였던 팝이 주류로 바뀌었잖아. 그럼 상대적이니 절대적이니? 그럼요. 모든 문화는 상대적이에요. 영원한 주류가 없고요. 영원한 하위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B. 반문화에 해당하는 것은 C.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 정답이잖아, 이거. 그지? 자, 다시요.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속한다. 정답. 모든 하위 문화가 반문화는 아니다. 정답. 하위 문화 합하면 주류가 된다. 오답. 이렇게. 30번 갑니다. 하위 문화에 의한 가나의 일반적 특징. 각국의 음식 문화는 주식인 밥에 다양한 반찬을 곁들여 먹는다. 반면 북쪽 지방은 간이 약하고 담백한 반찬, 남쪽 지역은 간이 강하고 자극적인 반찬. 즉 이거는 지역별 음식 문화입니다. 그죠? 지역별 음식 문화. 그 문제 나갑니다. 이 가에 나와 있는 이 문화는, 이 하위 문화는 과연 반문화인 하위 문화입니까? 그냥 하위 문화입니까? 그치. 그치? 자, 이제 나와볼게. 을국에서는 종교적 전통을 중시하여 경찰의 일상의 풍속까지 세세하게 단속할 정도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집단은 나왔네. 저항의 표시로. 자, 국가에 저항한다, 주류에 저항한다. 이걸 무슨 문화라고 그래요? 반문화. 오케이, 기억. 가는 주류 집단에게 일탈을 규정된다. 아니, 지역마다 먹는 음식이 다른 게 무슨 일탈입니까? 일탈을 규정되는 건 반문화입니다. 두 번째, 반문화는 혼란을 초래하는 역기능도 있지만 기존 주류가 지닌 문제를 드러내는 순기능도 있다. 브라보, 그렇지. 디귿. 지역 문화를 규정하는 기준은 나와 달리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에헤이.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이기 때문에 반문화를 규정하는 기준과 하위 문화를 규정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아요. 따라서 그때 달라진다면 둘 다 달리가 아니에요. 달리가 틀렸어요. 리을. 하위 문화와 그냥 하위 문화와 반문화는 모두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합니다. 좋아요. 리을과 리을. 자, 31번 별표 치시고 여러분 기말고사에 꼭 나옵니다. 찾는 법 알려드릴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의원쌤이 낸다. 이건 진짜 이건 안 내면 의원쌤이 아니야. 진짜 이건 무조건 내는데 P시기만 갖고 내가 알려줄게. P시기만 갖고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항상 이렇게 가나다 ABC가 있거든. 출제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주류, 반문화, 하위 문화를 내는 건데 그게 가나다인지 ABC인지를 꼭 찾아야 돼요.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다가 문화 종류입니까? ABC가 종류입니까? 정답. 가나다예요. 가나다. 따라서 우리는 가나다에다가 누가 주류인지 누가 하위인지 누가 반문화인지를 적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찾는 방법은요? 동그라미를 보는 거예요. 선생님 뭔 말이에요? 봐요. 우리가 주류가 있고요. 반문화인 하위가 있고 반문화가 아닌 하위가 있죠. 그럼 보세요. 반문화인 하위문화건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건 전부 하위문화죠. 즉 하위문화는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반문화랑 같이 있을 수도 있죠. 봐요. 이해해볼게요. 다른 애랑 같이 있는 적 있어요? 없어요? 혼자만 있죠. 나볼게요. 나는요? 나는 혼자 있을 때도 있고 다랑 같이 있을 때도 있죠. 혼자 있을 때도 있고 같이 있을 때도 있죠. 혼자 있을 때도 있고 같이 있을 때도 있죠. 즉 동그라미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게 무슨 문화인 무슨 문화? 그렇지. 그지? 자, 근데 여기 봐봐. 하위 문화는 그렇게 말하면 동그라미가 두 개가 돼야 되고 반문화가 하나가 돼야 되지.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고 하나인 애가 있지. 동그라미가 두 개인 애가 반문하니 하이문하니? 동그라미가 두 개인 하이문화가 있고 동그라미가 하나인 반문하가 있죠. 동그라미가 두 개면 무슨 문화? 그렇지. 자, 이거 무조건 나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제 우리가 이게 아니까 이거 반이라고 하고 이거 하이라고 해볼게. B를 네가 설명해봐. B는 뭐 아니 무슨 문화? 아니. 이렇게 돼 있잖아 표시가. 자, 다시 B 설명해봐. 그렇게 되는 거야. 왜? 혼자 있잖아. 하이문화 혼자. 하이문화 혼자 있잖아. 반문화에 X표가 돼 있잖아. 그럼 반문화가 아닌 하이문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그래. 이거 모르면 이번 시험 망하는 거야. 응? 다시 찾는 법.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만 찾는다. 알겠죠? 그죠? 자, 이때 이 새끼는 혼자만 있다. 주류. 얘는 다랑 같이 있을 때도 있고 혼자 있을 때도 있다. 그래. 어서 들어와. 오늘 동영상만 3명이야. 너랑 둘밖에 없어. 뭐 클릭까지 나한테. 지금 6페이지야 그런가. 그게 31번. 자, 다시 이 문제 찾는 법. 가나다가 문화의 종류인지 ABC가 문화의 종류인지 찾는다. 두 번째, 반드시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 놈이 있다.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 놈은 무조건 반문화이면서 하이문화다.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는 놈은 반문화가 아닌 하이문화다. 얘는 동그라미가 두 개다. 그렇다면 C 문화는 반문화인 하이문화가 되고 B 문화는 반문화가 아닌 그냥 하이문화가 된다. 나다와 무관하게 혼자 있는 애를 우리가 주류 문화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의원생 시험에 100% 나온다. 자, 그래서 가가 주류, 나가 하위, 다가 반문화. 1번. T시기의 A는 주류였습니다. T시기의 A는 주류. 탈락. P시기의 각국에서 C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주류 문화를 향유하지 않는다. 원만 봅시다. 자, 반문화인 민중가요를 부르는 사람은 대중가요를 전혀 듣지 않는다. 뭔 개소리입니까?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죠? 어딜 가든 대중가요인데. 따라서 틀렸고요. 두 번째, T시기와 달리 T1시기의 B는, 자, B는 T1시기 B는 어디로 갔습니까? T1시기 B는 가로 갔죠? 그죠? 가가 뭐였어 아까? 주류 문화. 따라서 T1과 T와 달리 T1시기의 B는 각국 전체 구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드러내는 주류 문화다? 정답이야. 정답이. 왜? 가가 주류니까. 오케이. 자, 32번 봅니다. 하이문화의 사례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한국의 아이돌 가수에 열광하여 K-팝을 즐기던 각국의 많은 청소년이 한국 문화를 일상에서도 즐기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 드라마도 시청하고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 등 자신들의 코드를 공유하면 남들과 구별되는 이란 말이. 각국에서 이 K-팝은 주류는 아니고 젊은이들의 하위 문화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자본주의 소비 문화. 끝났는데 왜? 저항.
저항 들어가는 순간 반문화. 자, 그럼 볼게요. 1번. 가에서는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 대체되는 전혀 안 나타나 있는데요. 나에선 세대 문화와 지역 문화가 나에서요? 나에서는 자본주의 소비 문화에 저항하는 친환경적인 문화가 나와 있는데요. 틀렸고. 3번. 가에선 나와 달리 하위 문화가 다양성에 기여하는 여러분 모든 하위 문화는 전부 다양성에 기여합니다. 모든 하위 문화가. 4번. 나는 가와 달리 해당 문화를 향유한 구성원들이 기존 질서나 가치를 거부하는 즉 반문화가 나타난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M41번 대중매체. 자, 우선 대중매체를 발달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자, 대중매체는 처음에 신문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등장하고요. TV가 등장하고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하죠. 우리가 신문을 인쇄 매체라고 하고요. 라디오는 음성 매체, TV는 영상 매체, 얘는 뭐 인터넷이라고 하죠. 뉴미디어라고 해요. 뉴미디어. 자, 이 대중매체 문제 풀 때 꼭 알아야 될 거 한 가지 바로 정보 획득의 동시성. 자, 정보 획득의 동시성이 TV와 라디오, 비동시성이 신문과 인터넷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KBS 9시 뉴스는 9시에 봐야 되고요. 2시 탈출 컬투쇼는 2시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우리 집에 배달된 신문하고 옆집에 배달된 신문을 읽는 시간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요. 네이버에 올라온 뉴스를 보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바로 정보 획득의 비동시성. 문제 보자. M41번. 자, 정보 전달의 쌍방향 속성이 강합니까? 당연히 뉴미디어. 그러니까 B가 뉴미디어. 시청각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까? 아니요라고 말한 쟤는 신문이니까 A가 신문.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남은 C가 TV가 됩니다. 영상 매체가 TV예요. 1번 정보 전달의 신속성. 자, 정보 전달의 신속성은 A와 C. 자, C가 TV, A가 인쇄. 이건 당연히 TV가 빠르죠. 바뀌었고 생산자의 익명성 C와 B 당연히 B가 크고 복제와 재가공도 B가 크고 정보에 대한 문맹자 접근. 자, 문맹자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이니까 A가 지금 신문이잖아요. 신문보다 뭐가 높다? C 즉 TV가 높다. 정답은 4번.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바로 다 뒤에 답 있으니까 이거는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세요. 여기서는 좀 어렵습니다. 니네 학교 시험에서도 이 파트가 어렵게 나올 거야.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봅시다. 이거 변동에 대한 거예요. 문화 변동.
그 4번이 진짜 오답률이 높았어요. 4번이. 4번을 잘 풀어보세요. 4번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는 진짜 단서를 다 찾아야지 풀 수 있어. 자, 맞췄나 봅시다, 여러분들. N1번은 3번입니다. N2번 2번이고요. 3번은 5번. 둥둥둥 4번은 맞춤이 없는 것 같네요. 4번입니다. 헐, 왜요? 네, 받을게요. 일단 1번에 여러분 1번에서 을이 작성한 내용에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파가 없어요. 을은 전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병이 말한 것 중에서 카페를 직접 찾았다는 게 직접 전파예요. 자, 2번 그리고 2번 3번 어렵자니까 그럼 이제 4번 바로 볼게요. 자, 4번에 우선 갑구로 유입된 난민들이 정착 초기부터 마셔오던 자국의 전통 음료에 착안한 새로운 음료를 개발했는데요. 일단 음료를 뭐 혼합한 것도 아니고 거의 착안하여 만들었으니까 이거 발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난민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난민이에요. 정상적인 그 집단이 아니라 난민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든 이 음료는 각국의 음료입니까? 아닙니다. 난민들의 음료예요. 그래서 그 음료가 보세요. 그 음료가 상인들을 통해 을국과 병국으로 전해졌죠. 그게 직접 전파예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예요. 그죠? 을국은 각국에서와 같이 대중적인 음료 중 하나가 됐다. 와! 여러분, 을국도 A음료를 먹고 각국도 A음료를 마시게 되는데 조심하실 것은 각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각국은 전파가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난민들이 갖고 온 거니까. 전파예요. 각국 난민들이 일국에 잠깐 있을 때 만들어서 다시 각국으로 가져온 게 문화 전파라고. 아니요. 지금 각국으로 유입된 난민들이 마셨잖아요. 자기들이. 그거 전파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난민이 우리나라에 왔어. 아프리카에 먹던 음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음료를 만들었어.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어. 전파야. 전파.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는 거예요. 각국 안에 공존인 어떤 게 공존이냐면 각국에서도 저 A 음료가 대중적인 음료가 됐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병존이 아니라 동화가 되려면 기존의 각국의 음료가 흡수되었다, 대체되었다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없죠? 없으면 동화라고 단정 짓지 말고 함께 이용되었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병존을 친절하게 그 결과 A 음료와 B 음료가 나란히 그러면 안 써줘요. 따라서 그리고
그런 말 나왔잖아. 여기 대중적인 음료 중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 보이잖아. 네 번째 줄에. 그 말은 음료가 한 개가 아니라는 뜻이지. 그치? 따라서 이거는 병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니은 디귿인데 진짜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8번까지. 우리 변동 파트가 제일 어려워. 볼까 어떻게 됐나? 아 그거 하고 있어. 그래.
그 6번이 어려워 그래요. 자, 5번은 5번입니다. 6번에 3번, 7번에 2번, 8번에 3번입니다. 자, 일단 그 5번 문제에 보면 여러분 나의 맨 밑에 보면 특허 있잖아. 그럼 특허는 발명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 회사는 만든 게 없어요. 그 술을 그대로 판매한 것 뿐입니다. 발명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동병육을 얘기하라는데 지금 A가 동화를 맞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B는 발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발명은 동병육이 아니라 잘못 발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C가 융합을 발표했잖아요. 그럼 B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병존이죠. 그래서 B를 여기에서는 발명으로 푸는 게 아니라 B를 병존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억, 맞는 사람은 갑과 병이고요. A와 달리 C는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렇죠. 동화는 상실되지만 융합은 상실되지 않죠. A, B 모두 수용된 것이다. 동화도 수용, 병존도 수용. 갑과 달리 병은 강제적 접변 없는데요, 강제는. 아무튼 이 디귿을 풀 때 이게 왜 외부 문화가 있나요? 얘는 잘못 말한 거고 원래가 병존이라서 병존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 8번 볼게요. 8번 어려워서 8번. 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세 번째 질문. 즉 외래문화 요소와 예외문화 요소가 자문화 요소와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결합된 상태가 융합이에요. 그럼 결합되지 않은 상태는 융합 빼고 나머지 두 개요. 결합되지 않은 상태 나머지 두 개요. 따라서 아니오는 한 개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가 아니오라서 B가 융합이 되는 거예요. B가 융합. 그리고 디귿은 얘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보존되는 거랬는데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보존되는 게 두 개거든요. 융합과 병존. 근데 B가 융합이니까 C가 병존이 돼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기억은 X, 니은이 동그라미, 디귿이 동그라미. 그래서 3번 C의 사례, 병존의 사례로 우리나라의 전통 다가와 서양식 다가가 함께 존재하는 것 그렇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쉬었다가 10분 뒤,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